가라. 동탄 왕팔 설기관입니다. 오늘 세계선수권 끝나고 우리 PD님과 처음 만난 날입니다. 그래서 PD님께서 여러가지 질문을 준비해 주셨다고 해서 한번 얘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올해 세계선수권까지 긴 시즌 여정 마무리하신 거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번 연도 마지막 계획은 어떻게 되시나요? 제가 지금 갑자기 든 생각이, 제가 내년 초에 넷플릭스에 또 이제 방송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비시즌이 됐고 뭔가 좀 여느 해처럼 마찬가지로 그냥 비시즌을 보내려고 했는데, 만약에 넷플릭스에서 뭔가 반응이 좋아서 이게 좀 몸을 또 보여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잖아요. 뭐 다른 데서 방송 섭외가 온다거나 그랬을 때를 좀 대비를 해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조금 식단 관리와 함께 몸을 다시 조금은 만들어 볼까 합니다. 예. 그래서 네, 아무래도 내년 초 좀 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연도에 어깨 부상도 있으셔서 수술도 다 하셨고, 나머지 어깨 부분도 이제 아까 말씀하신 넷플릭스 촬영하다가 다치셔서 맞아요. 네, 굉장히 고생하셨던 걸로 아는데 네. 그런 부분 어떻게 극복을 하셨나요? 이쪽 어깨를 재작년에 다쳐서 수술을 했고요. 그리고 이쪽 어깨를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왜냐하면 넷플릭스 출연했다는 게 공개가 됐기 때문에. 근데 이제 뭐 어떤 게임을 하다가 이쪽 어깨를 다쳤어요. 그래서 여러분께 말씀은 못하고, 그러신 분들이 댓글로 있었어요. 수술한 쪽은 이쪽으로 알고 있는데 왜 여기 재활을 하고 있냐고. 그 말씀 드리지 못한 부분이었고, 수술한 부분 못지않게 좀 심각한 부상이 있었어요. 그래서 선수 생활을 하면서 정말 은인을 만났다고. 그게 이제 팀글로리어스의 박영진 센터장님이신데, 그분이 어깨 케어를 맡아서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분 덕분에 확실히 좋아지게 된 거고, 그리고 이제 이 기초적인 부분 말고 운동적인 부분에서도 제가 수술을 하고 어깨가 안 좋은 상황에서 했던 방법들이 있어요. 그 부분은 제가 너무나 좀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서 여러분들께 영상을 따로 빼서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 간과하고 있었던 부분들, 그리고 하지 말아야 될 그런 것들, 또 해야 될 것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께 좀 팁을 드리고 싶어요. 예, 그 부분은 따로 영상으로 한번 빼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저는 이번 세계선수권 등수도 굉장히 잘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네. 아무래도 작년에 1등을 하시고 금메달 따신 후의 대회라 아쉬움이 많이 남으시는 것 같은데 이번 대회 결과 등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받을 등수를 받았다 생각합니다. 우선은 제가 이제 작년에 클래식 보디빌딩 그리고 게임즈 클래식 보디빌딩에서 체급 우승을 했고 전 체급 그랑프리까지 두 종목을 다 했죠. 그래서 올해는 제가 사실 그 두 종목을 나가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등수가 어떻게 되던 간에 보디빌딩에 도전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객관적으로 봤을 때 다 저보다 몸이 좋으신 분들이라 등수에 연연하지 않겠다라고는 했지만 3등을 깔고 가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자신 있다고는 말했지만, 그래서 이제 중복 출전이 가능한 상태였고, 국가대표로 클래식 보디빌딩 제체급의 선수가 선발이 되지 않은 상태였었어요. 그래서 공석으로 남아 있었던 터라 제가 다시 한번 도전을 하게 된 거고, 어떻게 보면 저의 좀 그 불찰이었던 게, 작년에 1등을 했다고 조금은 쉽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클래식 보디빌딩. 원래는 이제 혼자 펌핑을 할 때는 기구가 있는 상황에서, 국내 시합장 가면 기구들이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게 상황이 이제 조건이 되니까 혼자 펌핑을 했었고, 세계선수권 갔을 때는 대부분 펌핑장이 없어요. 그래서 혼자 하던지 수건을 당겨야 되는데, 누군가와 함께 펌핑을 했던 그 예년 시합들은 펌핑이 잘 올라왔었지만, 올해는 제가 그런 부분들을 좀 간과했던 것 같아요. 혼자서 거의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뭔가 안에서 꽉 차오르는 이런 펌핑감이 없었어요. 그걸 조금 느꼈어요. 그런데도 그냥 시합을 뛰었던 거예요. 첫째 날에 6시간 이상의 그 펌핑을 계속 이어가는데 두 종목을 뛰었던 터라, 첫 번째 클래식 보디빌딩은 그나마라도 좀 올라왔지만 두 번째 종목인 게임즈에서는 전혀 올라오지가 않더라고요. 이 몸에서 뭔가 차오르는 느낌, 그런 경험치를 쌓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수긍할 수 있는, 받아들일 수 있는 결과였다라고 생각합니다. 올해 최종 목표하신 청룡자까지 받으셨는데
앞으로의 계획이나 목표가 있으실까요? 사실은 이런 훈장 같은 경우는 선수 생활이 거의 끝났을 때 신청을 해서 받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만큼 받기 힘든 상이라서. 그리고 제 종목에서 체급 우승뿐만 아니라 전체급 그랑프리도 2배나 했고, 사실 크게 목표를 잃은 거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제 보디빌딩 종목으로 이렇게 도전한다라는 그런 어떻게 보면 저만의 프레임을 씌운 건데, 이번에 다시 이제 2등, 4등 이런 등수를 클래식 보디빌딩에서 가져오게 되면서 좀 이제 제 스스로 다짐하고 느낀 게, 등수가 낮아질지언정 내 몸 컨디션은 떨어지지 말자. 그러니까 내 몸 컨디션이 떨어지는 순간 시합 컨디션이 떨어지게 되고 다시 끌어올리지 못하는 순간이 되면 그게 나의 은퇴 시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게 등수는 아니에요. 내가 6등 예선 탈락을 했다 하더라도 내 몸이 작년보다 좋아졌거나 무대 컨디션이 좋아졌다 그러면 앞으로 계속 도전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래서 제 목표는 오래 운동하고 싶어요. 근데 그 오래 운동하는 기간 동안 내 몸의 컨디션, 시합 컨디션이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단지 그걸 목표로 즐겁게 운동하고 후회 없는 시합을 뛰고 싶습니다. 내년 시즌 대회 계획은 어떻게 되시나요? 올해 미스터 코리아에 도전을 했지만 사실상 간절하지 않았고 뭔가 마찬가지로 세계 선수권을 가는 길목의 시합이라고만 생각을 했어요. 올해는 세계 선수권 때 컨디션을 맞춰서 미스터 코리아에 도전을 해보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구독자님들에게 한마디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저를 응원해주시는 구독자분들, 주변 지인분들에게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설기관이 좋은 등수를 내서 좋아했고 응원했던 게 아니다 라는 말씀을 해주시고 굉장히 감동을 받았어요. 큰 힘이 됐어요. 정말 감사하다는 느낌을 받았고 더 열심히 할 수 있겠다,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태껏 1등 해오고 좋은 성적을 내서 저를 좋아해 주셨던 게 아니라 평상시에 꾸준히 운동해오고 저는 열심히 한다고 했던 부분들이 구독자님들께는 동기부여가 됐고 기감이 됐다라는 그런 얘기에 더 힘을 받아서 앞으로도 지금 해온 것보다도 더 안주하지 않고 느슨해지지 않고 열심히 하는 모습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구독자님들께 하고 싶은 말씀이 항상 응원해 주시고 저를 좋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말씀 하고 싶습니다. 사랑팔 설기관이었습니다.